2021학년도 경찰대학 2차 시험 수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가 무지막지하죠. 자, 이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변형해서 대입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분모 유리화 하면서 간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1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그냥 복잡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하나로 보고 켤레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3 이렇게요. 1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3 분모의 동일한 수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 부분은 이거 빼기 이거 제곱이 나오니까 1 빼기 5 빼기 2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돼서 2 루트 2 되는 거 보일 겁니다. 암산되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2 루트 6이었는데 2를 일단 소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켤레를 또 곱합니다. 그러면 6 빼기 4가 돼서 2가 되고 루트 2에 루트 6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렇게까지만 정리가 돼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값을 구해봅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거 3개 곱하면 3 루트 2고 요거 3개 곱하면 2 루트 3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 거대해 보이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가진 문자를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좀 간단하게 정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 문제 꽤 어렵죠. 이거는 1학년 과정 문제인데 어쨌든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번쯤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들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여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fx는 2에서 x축과 만나겠고 그때 기울기 접선의 길이가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식은 역시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 f4가 0이니까 4를 지나가야 되는데 역시 접선의 길이 2가 나오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fx의 부분적인 모습이 이러니까 대략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3개의 근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이값 정리가 중간에 쓰입니다. 그 구간 내 적어도 몇 개 서로 다른 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이값 정리 또는 평균값 정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접선의 기울기 2개를 생각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또 다른 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까지 읽어내야 돼요. 실수가 좀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는데 이 접선과 곡선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렇게 x제곱 빼기 1의 그림이 그려지겠고, 접선을 어딘가에 긋겠죠. 0과 1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접선 하나를 긋고, 자, 그리고 x는 0하고 x는 1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식이 나오겠죠. 어떤 식이 나와서 두 개를 뺀 식을 적분한다 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두 식을 빼고 나면 이게 어떤 2차식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아마도 이게 X축 역할을 하고 이게 2차식 형태가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L에 해당하는 부분이 X축처럼 보이고 두 개를 뺀 식입니다. 이 식에서 이 L이라는 거 뭔지 몰라도 빼요. 하지만 1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계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땡땡땡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식 형태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0에서부터 1까지 범위 안에서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움직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움직여 보면 간격 1을 움직이면서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럼 눈으로 봐서도 알겠지만 여기 2분의 1을 딱 이 중점을 지나는 선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 넓이가 가장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은 또다시 평행이동을 시키고 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x제곱이라는 그래프 하나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적분한 이 넓이를 구하는 것하고 실은 똑같죠. 이거는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그림이 의미상 이 그림과 똑같다, 그리고 이 그림은 다시 이 그림과 같다라는 이런 도형의 동치 변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x제곱 gx를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분의 2에 x 3승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가 되죠.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8분의 1이 되니까 1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와 같이 접선하고 2차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적분하는 순간 빼야 되겠죠. 식을 빼는 순간 어떤 하나의 2차식의 x축 사이의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고,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을 지나는 평행이동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순수한 2차식만 있는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넓이 문제로 다시 환원을 한 후에 최소값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적분식, 그림식, 식의 변형, 그래서 그림의 변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입니다. 등비 수열이 있어요. 공비가 같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A에는 A 곱하기 아래 n 빼기 1로 놓고 B에는 B 곱하기 아래 n 빼기 1로 놓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하는 수밖에 없죠. 대입해서 정리하면 A, B에 아래 2n 빼기 2가 5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n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A, R, n이 되죠. A 제곱, R 제곱 더하기 4배의 B 제곱, 2n승이죠. 2n승.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다. 문자가 3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공비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R은 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2n 빼기 2를 약분을 시키죠. 여기는 아래 제곱으로 바뀔 것이고 여기 아래 제곱으로 바뀌겠죠. R제곱이 공통으로 묶입니다. 그러면 5AB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R제곱, 여기 4가 빠졌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R제곱을 다른 두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이니까
공비의 최대값은 공비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곤란한 것이 아래에 대해서 정리까지는 했지만 여전히 문자 두 개가 있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양수 조건이 있죠. 자, 그럼 양수 조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 조건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등식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술기하 평균인데요. 그래서 양수라는 말이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거꾸로 풀이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자가 두 개인데 이걸 어떻게 쓰나 생각하다가 분자 분모를 A, B로 나누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자가 A, B 두 개 있으니까 문자를 하나로 바꾸자라는 생각 때문에 분자 분모를 A 제곱으로 나누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식이 먼저 나타나겠죠. 그럼 A분의 B를 하나의 문자로 다시 T 정도로 치환해서 T가 양수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 TT가 되면은 문자가 하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과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자 분모에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차수를 구하기 힘들죠. 그러면 어느 한 곳으로 문자를 몰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를 다시 A분의 B로 나누는 과정을 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A분의 B로 나눴으니까 B분의 A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는 4에 A분의 B가 남죠. 이 역수가 됐으니까 고비일정한 형태가 나옵니다. 드디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것의 최대값은 거꾸로 했죠. 최대값은, 왜냐하면 이것은 분모에서 최대가 되고 있으니까 최소로 바뀌는 겁니다. 2 루트 4 이렇게 이제 바뀌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R제곱의 최대값이 4분의 5니까 R의 최대값은 2분의 루트 5가 되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문자가 나오는 경우, 주어진 식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한 문자를 다른 두 문자로 표현하는 것까지 정리를 먼저 하고, 이 정리된 문자를 양수라는 조건에 착안해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대 최소로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 문자로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분자 분모에 있는 문자를 분모만 또는 분자만 가지도록 다시 변형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과정으로 유도를 해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닥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술기하 평균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능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1학년 과정의 연습 문제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돼 있고 수열이 AN 더하기라고 AN이 섞여져 있는 이런 좀 특이한 꼴처럼 보이죠? 자, 이것의 정수 부분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N을 구해서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열하면은 구항까지 나열해서 풀 수는 있으니까 나열해서 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분수식이어서 그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은 나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n 더하기 1항과 n항의 점화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an 더하기 1은 꼴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그런 꼴로 정리해 나가 봅시다.
처음에 4 빼기 an 더하기 1은 양변을 나눠요. 2 더하기 an 분의 8.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an 더하기 1은 4 빼기 2 더하기 an 분의 8. 이와 같이 좀 정리를 해둬서 다음 항을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대입하면서 나열하다 보면 뭔가 일반항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A2서부터 시작합니다.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A3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분의 10이죠) 5분의 12가 됩니다. 5분의 12니까 5분의 8. 아직까지는 규칙성이 잘 안 보이죠. 하나 더. 자, 9분의 20이죠. 36 빼기 20이니까 16 나옵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약간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죠. 두 번째 항에 분자 4, 세 번째 항에 8, 네 번째 항에 16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추정을 해보죠. AN항이라고 하면은 2의 n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분모 부분도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3, 5, 9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거를 2로 나눈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되죠. 그죠? 4로 2로 나누면 2가 되고 더하기 1에 3, 2로 나눠서 4 더하기 1 5, 8 더하기 1. 그렇다면 2의 n 빼기 1 더하기 1이 아니겠냐 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이게 맞았는지 확인하려면 5 정도 한번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식에다 집어넣고 정리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는 것을 체크해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맘입니다만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빼기 2 더하기 2n 빼기 1 더하기 1분의 2의 n승 8. 자, 그럼 통분해 주면 여기는 8 곱하기 2의 n 빼기 1승 더하기 1 있고 여기는 2의 n승 더하기 2죠. 그러면 2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에서 이걸 뺍니다. 자, 그러면 통분해서 정리를 해보죠. (2의 n 더하기 3 더하기 8) 빼기 2의 n 더하기 2 빼기 8이죠. 8은 날라가고 그러면 2의 n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2의 n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2의 n 더하기 1분의 2의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n 더하기 1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론한 것이 실제 결과 여기다 집어넣은 결과 다음 항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반항을 잘 찾았네요.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무리합니다. 역수니까 2의 n승분의 2의 n 빼기 1 더하기 1에다가 8을 곱한 거죠. 이렇게 n은 1에서부터 9까지. 앞에 있는 건 2분의 1이니까 2분의 9개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등비수의 합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2분의 1은 지우고 앞에 있는 거는 36,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8 빼기 2의 6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4에서 2의 6승분의 1을 뺀 건데 정수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43. 얼마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점화식 문제는 몇 개 나열해서 일반항을 추론해 보는 것, 그리고 추론한 다음에는 증명을 해주는 게 좋죠. 증명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이번도 수열 문제인데 처음 보는 g라는 함수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자가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식인데 gk의 1에서부터 10까지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다가 값을 그냥 대입하는 걸로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g1서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자, g1을 계산하는데 m하고 k에다가 어딘가 0하고 1을 넣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a3이 나와요. 그러면 못 구하죠. 그러면 k에다가는 0을 집어넣고 m에다가는 1을 집어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1으로 되고 여기도 a1이 되죠. 3a1이니까 3이 되겠네요. 1항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2항도 동일한 요령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2항 계산하는데 11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어요. 11이 되면 역시 A3항이 나오니까 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0이 되도록 0을 집어넣고 여기다 2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G는 여기는 A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어서 2A2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은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G3을 구하는데 G3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라고 1을 어떻게 넣더라도 A3이라는 것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A3을 구해야 되는데 A3은 이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이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 2를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7이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A3 더하기 2배 A1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니까 A3이 5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3을 구했어요. 자, 그럼 G3으로 넘어가서 또 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G4를 구할 때 또 A4나 A5 같은 거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면 10까지 구하기가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구해 놓고 나서 계속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항과 다음 항 간의 관계식, 점화식을 한번 세워서 일반항을 추론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먼저 GM하고 GM 더하기 1 간의 관계를 찾아보자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GM은 K에다 0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A1 더하기 2AM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 M 더하기 1을 구해봅니다. 그럼 M 더하기 1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M을 집어넣어서 A3 더하기 2A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쓰는 순간 뭔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1이고 이게 5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는 건 똑같죠. 그러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빼주면은 4가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죠. 즉 GM이 등차 수열이었다는 얘기죠. 공비가 4였습니다. 첫 번째 항은 3이죠. 따라서 GM은 3 더하기 4에 M 빼기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웃하는 두 항 간의 관계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는 생각. 그게 이런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GM을 이제 집어넣고 정리하면 끝나는데 1에서부터 10까지 4K 빼기 1이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쓰겠습니다. 2분의 10에 서탕은 3이고 끝탕은 39죠. 그럼 42니까 약분하면 20에 212 답이 되겠습니다. 11번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자 2개짜리 함수 형태, 적당한 수를 잘 집어넣어 주는 거,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낯선 형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좀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항이 3개가 있는 사망정리 문제죠. 그래서 사망계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공식을 일단 쓰겠습니다. fn 이라고 하면은 n 더하기 2 팩을 그 n팩, 2팩, 0팩이죠. n팩, 2팩, 0팩 1이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망 정리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항 정리를 2번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n 더하기 2승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n승 2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썼다고 생각하면 n 더하기 2 c n 더하기 2 한 다음에 x 빼기 y에 n 더하기 2 곱하기 1의 0승. 일단 크게 이거 하나로 보고 이거 같이 정리한 다음에 이거 1이죠? 1이 돼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n하고 2승으로 갈아내면 되니까 n 더하기 2c 2에 x의 n승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고쳐서 요게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n을 구해 놓으면은 거의 다 끝났죠. 자,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되니까 그 역수 취하면은 부분분수 구하는 문제인 거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20까지 2는 앞으로 빼겠습니다. 2 빼고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암산되죠? 통분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해달라는 문제니까 2 나가고 첫항 2분의 1 끝항 2022분의 1 그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 2 먼저 날리고 써주면 1 빼기 1분의 1이니까 1011분의 1010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은 2021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정리 내용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는 바로 쓰면 되고, 몰랐다 하더라도 이항 정리를 2번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열 문제인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좀 살펴보죠. 자, EX 빼기 루트 2니까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자, P가 1사분면에 있으면서 여기 어딘가 있죠? 길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서 X가 만나는 점을 Q라고 놨습니다. 그리고 PQ가 N이 나왔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45도, 여기를 AN으로 넣을 수가 있고, 이 길이가 N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지금 직각이등변 삼각형으로 45, 45니까 같죠? 그럼 AN을 넣었을 때 이 Y값 2에 AN 빼기 루트 2가 실은 루트 2분의 N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의 AN은 루트 2로 통분하면 N 더하기 2가 나오죠.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AN은
로그 2에 n 더하기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이거 시그마 취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6까지 로그 2에 n 더하기 2 빼기 3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정리해주면 로그 2에 3, 4, 5, 6, 7, 8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는데, 먼저 2의 거듭 제곱들이 몇 개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개, 3개, 6개가 나오죠. 6 더하기 로그 2에 3, 5, 3, 7 빼기 3이니까 이게 3으로 붙이겠습니다. 표현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인가요? 45 곱하기 7이죠. 35 315가 나오죠. 여기는 315인데 2의 거듭제곱 따지면은 2의 8승 256보다 크고 2의 9승보다 작습니다. 대략 여기서는 8점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11점 얼마니까 정수 부분은 11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이게 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45도라는 사실 이용해서 높이가 루트 2분의 n이다. 요거는 금방 다 표현이 될 것 같고, 정리해서 로그를 취한 다음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정수 부분을 체크하는 거,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에 2의 8승보다 크고 9승보다 작고 9승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8점 얼마다라는 걸 찾아내는 것까지만 잘해주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fx는 x 4승 x 빼기 a g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가 y는 x 빼기 1에 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살짝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x 빼기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고, 여기에 g가 여기 접한다고 했는데 1에서 접하는 거죠. 그리고 b가 지금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이제 g죠. 그렇다면 k는 자동적으로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할 조건은 그럼 구해보죠. 미분합니다. g' 해주면 k에 x 빼기 b 더하기 x 빼기 1 공배미법을 썼어요. 그럼 1 집어넣어주면 k에 1 빼기 b가 되는데 이게 1이 나왔다는 얘기죠. 기울기에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관계식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자가 a, b, k 3개니까 식 3개가 필요한데 먼저 하나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접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여기 접할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구해봅시다. 그러면 f 미분한 것도 필요하죠. f 미분해서 5x 4승 빼기 4 ax 3승, 요게 접점이 어딘가 있어요. 근데 이제 a가 만약 0보다 작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버리니까 접하지 않습니다. 접하지 않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접하려나?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우리 할 게 많아지는데, 자, 하여튼 뭐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접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5 알파 4승 빼기 4a 알파 3승은 1이다. 일단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 접선이 x 빼기 1이 나와야 되니까 접선은 y는 그렇다면 기울기 1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f 알파죠. 알파 4승 알파 빼기 a, 이것이 y는 x 빼기 2라고 일치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식이 나오겠는데, 알파 5승 빼기 a 알파 4승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자,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a하고 알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가 차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a가 지금 1차 항이죠. a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그러면 a는 5알파 4승 빼기 1을 4알파 3승으로 나눈 것인데 이쪽에서도 똑같은 요령으로 쓸 수 있겠죠. 알파 5승 빼기 알파 더하기 1을 알파 4승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알파를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약분시키고 x자로 곱합니다. 그러면 5알파 5승 빼기 알파는 4알파 5승 빼기 4알파 더하기 4 이렇게 되겠고, 넘겨서 정리하면 알파 5승 더하기 3알파 빼기 4는 여기다가 나오죠. 자, 그러면 1 4 3 2 이게 조립제법도 꽤 불편합니다. 1이라는 건 바로 보이네요. 자, 알파가 1이 나왔는데 이거는 더 이상 근이 안 나오죠. 이거는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알파가 1이고 여기서는 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x 4승 더하기 x 3승 x 제곱 x 더하기 4 그죠? 이 식은 0이다는 잘 뜯어보면은 1 더하기 3으로 고칠게요. 이거 앞에 있는 것이 x 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하던가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x제곱 묶고 나면 여기 1이고 x분의 1 x제곱 x제곱분의 1인데 이런 형태로 고쳐 쓸게요. 그러면 여기 1이었는데 여기 2가 필요했으니까 빼기 1이 있어야 될 거고, 더하기 3 4를 2라고 3로 고쳤으니까 요런 식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면은 요게 지금 뭐 라지 A 정도로 치환하면은 요런 꼴이죠. 자, 요거는 A가 그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절대값이 2보다 커요. 절대값이 2보다 크니까 어차피 여기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된다라는 거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값이죠. 이게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를 집어넣어도 양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양수가 나온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럼 거기다 양수를 곱하고 양수를 더했으니까 0보다 큽니다. 결국은 이 식 자체가 0보다 커요.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알파가 1이다 밖에 없어요. 알파가 1이다를 집어넣고 나면 A가 1이다는 바로 나오네요. 즉 A가 1인 겁니다. A가 1이니까 이것도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였다는 얘기죠. 여기에 1에서 세 점이 접하면서 세 곡선과 직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x는 1에서 이런 그림이죠. 자, 그럼 A는 1까지 나왔고 B하고 K에 관한 식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씩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조건이 넓이가 같다라는 부분이 있죠. 넓이 같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넓이는 이쪽 넓이 0에서부터 1까지 x 5승 빼기 ax 4승이죠. 이거 계산해 보면 6분의 1 나오고 빼기 여기는 1이었죠.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0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0분의 1은 여기 음수라서 그렇고 이 절대값이 이제 넓이가 되는데 결국 30분의 1이 나와요. 이쪽 넓이는 30분의 1이고 이쪽 넓이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30분의 1은 6분의 공식이 있습니다. 6분의 최고창 K에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거고,
그 B 빼기 1의 3승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우고,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도 K를 소거를 할게요. K가 1 빼기 B분의 1이니까 5분의 1은 1 빼기 B분의 1,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B 빼기 1로 고치고 나면 B 빼기 1의 제곱이 바로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루트 5분의 1 더하기 1 풀마가 나오네요. 이렇게. 자, B가 근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만 택하면 되겠습니다. B가 지금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K 값은 1 빼기 B분의 1이니까 1 빼기 B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죠.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합시다. 1 곱하기 루트 5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가 나오죠.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도 약간 계산적인 문제였는데요. 일단 A를 구하는 과정이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문자 알파 A에 관한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오차 방정식이죠. 정리해서 알파의 오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0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1이다 라고 라는 것을 보이고 나서 A가 1이다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1이 나왔으니까 A 1이겠지 하고 문제를 풀겠죠. 그건 좀 잘못된 풀이가 되겠고, 나머지에도 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좀 밝혀야 되겠죠. 이와 같이. 자, 그것만 밝혀지고 나면 나머지 이제 계산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와 두함수가 F'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이 아마도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변곡점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3차 함수의 변곡점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죠. 이게.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식을 갖는다. 그때 K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M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인 F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변곡점이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F-3을 빼서 절대값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었다. 이쯤 마이너스 3이 있었다라고 하면 F-3을 fx에서 빼주면 이게 x축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x축 역할을 하게 되면 뒤집어 올라간 것이 서로 다른 4개의 식을 가질 때 k가 0보다 클 때서부터 4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 이렇게 f-3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접고 하면은 접어 올린 상태에서 2개의 근, 2개의 근, 2개의 근이 나오니까 6개의 근이 나옵니다. 4개가 안 나오죠.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F3이 좀 더 아래쪽에 있었다. 요 끝에 있는 건 어떤가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F3이었다. F-3이었다 하면은 꺾여서 올라갔으니까 2개가 나오죠. 요거 되겠네요. F-3이 이 라인이 되는 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이쪽으로 또 내려온 것까지 한번 해보죠. F3은 더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가 최고 높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서 이게 F-3이었다 하게 되면은 꺾고 올라가서 여기가 꺾여서 올라간 이런 그래프니까 0보다 크면은 4개의 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결국 4개가 나온다는 거는 이것이거나 이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1번 또는 2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k가 0보다 클 때 0을 살짝 넘어가자마자 4개의 근이 나오는 경우는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이 극대점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변곡점이 1이니까 뺀 함수 fx 빼기 f 마이너스 3은 요걸 x축으로 가지는 그래프가 되고 절대값을 취하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fx 빼기 f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됩니다. y는 k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4개의 식은 나오려면 딱 극점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두 극점 간의 거리 차이가 바로 m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m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극점이죠. 그리고 변곡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간격이 2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극소점은 1이 되죠. 그럼 이 간격의 차이가 f1 빼기 f-3 빼기 f2라고 똑같아요.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렇기에 앞서서 이제 fx의 식을 세우겠습니다. fx는 우리가 2대1 내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2가 나오고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4가고 2가 쓰니까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fx 자체가 x 더하기 3의 제곱 x 빼기 3 더하기 f 마이너스 3 이와 같은 형태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f1은 최고차항계수는 1이니까 딱 이 식이에요. 4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꺾여져 올라갔으니까 요게 넘기고 나서 절대값 취하면은 요것의 절대값이 k가 되죠. 그러면 16 곱하기 2니까 32가 나옵니다. 일단 요런 식이 하나 나오겠고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죠. 이게 F3이 여기 있었던 경우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역시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여기 0이 됩니다. 그래서 fx식이 이번에 약간 바뀌죠. x제곱에 x 더하기 3 더하기 f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아까랑 다르죠. 이번에는 최고 높이는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게 되니까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곱하기 1이죠. 4 더하기 f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넘겨서 절대값 취한 게 바로 최대의 실수 m 값이 되니까 k 값이 되니까 k는 4가 나와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 중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32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3차함수 그래프 개형도 이해해야 되겠고 특히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식 세우는 요령 내분비 이용해서 x축과 접하는 부분 이걸 x축으로 가정하고 식을 세운 다음에 f-3을 더해 줌으로써 3차 함수식을 세우는 거, 그리고 나서 요 극대극소의 차이 바로 m k값으로서 최대값인 m이 되니까 그때 이 k값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식이 만들어집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자, 이것도 뭐 문제가 나쁘진 않네요. 3차 함수 식 세우는 연습하기에는 좋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AB가 5, BC가 7, AC가 6이 있는 삼각형이 있다 그랬는데, 삼각형 그러면 그림 그려보죠. A, B, C 해놓고 5, 7, 6입니다. 이 위에 D2를 잡는다고 했어요. D를 잡아서 D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외접원을 그렸을 때 BC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자, 외접원이란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보면은 D 길이는 사인 A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어진 조건이 SSS 조건이니까 코사인 이 법칙으로 먼저 코사인 A 값을 구해 놓습니다. 2 곱하기 5, 6, 25, 36 빼기 49죠. 그러면은 61에서 49를 빼면 되니까 2, 12가 나오죠. 그럼 약분돼서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sin A는 5분의 2 루트 6 루트 24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D2는 그렇다면 2R 곱하기 sin A 5분의 2 루트 6이 되는데, 이 최소값이 되려면 R이 최소가 되면 되죠. 자, R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나는 접하는 원 중에서 최소인 반지름이 되려면 그래서 수선 내렸을 때 딱 그걸 지름으로 가지는 그런 원이면은 반지름이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 높이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ER을 집어넣어주면 D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높이 구하는 문제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높이 구하려면 넓이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넓이는 2분의 1 5, 6에 sin A니까 이것이 되는데, 이거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가 2R이죠. H가 2R입니다 지금. 자,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는데, 그럼 H는 7분의 12 루트 6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면 7분의 12 루트 6 곱하기 5분의 2 루트 6이니까 35분의 12 144가 되면 되겠죠. 35분의 14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처음 봤을 때는 외접원에서 사인 법칙을 바로 연상해서 D하고 sin A로 연결을 시키고 sin A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면 좀 쉽게 푸는 문제지만, 또 발견이 안 되면은 좀 굉장히 헤맬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관계, 외접원과 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그 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의 절대값이 3분의 2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5하고 6이라고 돼 있죠. 5하고 6일 때를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구해볼게요. 그럼 먼저 그림을 역시 그려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2파이까지인데 2n파이까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n분의 파이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n분의 2파이에서 내려가는 것을 절대값에서 같이 올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n분의 2파이죠. 그래서 이런 단위 그림이 나오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2파이가 나오도록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n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2, y는 3분의 1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생각해 주면은 4개 점에서 만나는 게 n개가 반복되니까 a에는 4n이란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합을 보겠습니다. 모든 실근의 합은 당연히 대칭성 이용해서 봐야 되겠죠. 자, 요거 두 근의 합은 요거의 제곱이 2배고, 요 두 근의 합은 이거 x좌표의 2배가 되죠. 여기는 2분의 파이를 n으로 나눠준 거고, 여기는 2분의 3파이를 n으로 나눠준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 2n분의 4파이의 2배가 됩니다. 이게 이 4개의 실근의 합이 되죠. 그럼 n분의 4파이가 나옵니다. 이게 이 첫 번째 구간에서 합이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각각의 좌표들이 모조리 n분의 2파이만큼이 더해지죠. 이게 4개가 더해진 셈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부터는 n분의 2파이, 8파이 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k가 2일 때고, 세 번째는 하나 더 더해서 또 늘어나겠죠. 이만큼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봐주면 되니까 그 모든 실근의 합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몽땅 다 더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수열에 k가 1에서부터 n까지 움직이면서 다 더해달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b에는 시그마 n분의 4파이 더하기 n분의 8파이 k 빼기 1 등차 수열이 됩니다. k는 1에서부터 n까지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n개를 더하면 되니까 4파이가 나오겠고, 되는 거는 n분의 8파이 해주고 2분의 n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 4로 지워지고, 그리고 4n파이 빼기 4파이 더하기 4파이니까 4n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A5, B6이니까 A5는 5, 4, 20이고 B6은 24파이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480파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일종의 수열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여서 삼각함수하고 수열 연결된 문제니까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 같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hx가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죠? f하고 g는 좀 간단하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인데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거 최대 값을 나타내는 함수로 종종 쓰이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hx는 간결하게 정리해서 그냥 f가 g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냥 f가 돼요. 잘 보면 알겠지만 f가 g 이상일 때는 이 양수가 돼서 빠져나가니까 g가 날아가고 두 개의 f가 돼서 fx가 되고, 만약 f가 g보다 작다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오니까 g가 됩니다. 결국 최대, 둘 중 최대인 거 맥시멈 함수를 좀 어렵게 쓴 거예요. 이게 극소값 3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림을 또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니까 0하고 4죠. 이렇게 생긴 그림, 이제 f의 그림이 되겠고, 자, 2x 빼기 a인데 a가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직선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갔다 하면은 hx는 최대값 함수니까 이거를 따라가고,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여기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 함수가 바로 hx가 되는 거죠. 자, 0에서부터 4까지
극소값 3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극소값이 아예 없죠. 그러다가 접하는 것을 거쳐서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극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극소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극소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교점에 y좌표가 3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3이 나온다고 했으면 이거 y값이 3이 되는 x를 거꾸로 구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3이다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 x는 1 또는 3이에요. 근데 1이냐 3이냐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1이 되는 경우가 되면은 지나가더라도 극소가 나오진 않겠죠. 여기로 지나가게 되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달라서 극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이 맞겠네요. x가 1 또는 3이 나오는데 1인 경우에는 기울기 2인 직선이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바뀌긴 하는데 이게 극소가 되진 않습니다. 않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1은 안 되고 3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가 3,3을 지나가야 되니까 A도 결정이 되죠.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A가 3이라는 얘기죠. 감산되죠? 자, 그렇다면 0에서부터 4까지 H 적분은 0에서부터 3까지는 이참수 적분이고 3에서부터 4까지는 1참수 적분이죠. 자, 이것인데 1참수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기울기가 1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죠. 그럼 4까지 해서 여기는 3이고 여기 4가 될 테니까 3이고 5가 되죠. 2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4가 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사다리꼴 넓이 눈으로만 봐도 3 더하기 5 2로 나누고 곱하기 1이니까 4가 나와요.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적분하면 되죠. 3분의 1의 x 상승 더하기 2x 제곱에 0에서부터 3까지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마이너스 9죠. 더하기 18 더하기 4니까 여기 합쳐서 9 더하기 4니까 13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맥시멈 함수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을 이렇게 바꿔 넣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극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삼정해 3밖에 안 된다는 것만 확인하고 나면 그냥 범위 나눠서 적분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도 그닥 정형적인 문제가 아니죠.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몇 가지 나열하면서 역시 접근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로그식을 로그를 없애고 쓸게요. A에 2분의 3승이 B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식도 C에 4분의 3승이 D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양변에 A 3승은 B 제곱 이렇게 고치고 양변의 4승에서 C 3승은 D의 4승이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연수 조건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거듭제곱이 같아지려면 밑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뭔지 몰라도 T의 제곱꼴이고 여기는 T의 3승꼴이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L의 4승꼴이고 여기는 L의 3승꼴이었다는 얘기죠. A, B, C, D가 각각 이와 같이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듭제곱 결과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A 빼기 C가 19가 나왔어요. A 빼기 C니까 뭔가의 제곱에서 뭔가의 4승을 뺐더니 1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열하면서 푸는 거죠. T하고 L, 지금 문자가 두 개씩 하나인데 자연수 조건 이용해서 나열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L이 1인 경우, 그럼 넘겼을 때 제곱이 없죠? 1은 아닙니다. 2면은 16 넘어가면은 16 5 안되겠죠?
35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L이 3. L이 3이면은 한번 해보죠. 81이죠. T제곱은 19 더하기 81. 다행히 이게 100이 나오네요. 그럼 T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L이 지금 3이었죠? 자, 거의 찍어서 푼 거랑 같습니다. 찍어서 풀었더니 딱 나오네요. 그 다음에 L이 4가 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산하기도 좀 싫죠. 이게 어떤 수가 나올지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네요. 이게 나머지 근들은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L하고 T를 구한 다음에 B 빼기 D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T 3승 빼기 L 3승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T는 지금 10이었으니까 1000 나왔고 L은 3이니까 27이죠. 그러면 3, 7, 973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더 이상 자연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네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지금 t 더하기 l제곱 t 빼기 l제곱이 19다 하면 이게 1, 19, 19, 1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l제곱이 될 수 있는 건 19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l이 4가 되면은 4까지죠. 5서부터 안 됩니다. L이 4가 되면은 16, T가 3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보이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인수분해를 거쳐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1, 19, 19, 1 둘 중 하나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얘가 19가 되려면 L이 3이고 T가 11대 하고 L이 4면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안 되고 5 이상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더 이상의 근이 없다라는 거는 이와 같이 추가 보충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에 24하고 25번 문제가 있습니다. 24번은 뭐 이건 경우 나눠서 나열하면 나올 테니까 저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선형회귀죠. 회귀 분석에 나오는 그 1차식 찾아주는 그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통계학에서, 이건 대학 과정인데요. 통계학에서 각 좌표계의 점들이 어떤 경향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직선식을 찾을 수 있겠냐 라는 거죠. 이게 최소자승법입니다. 제곱해서 최소가 되는 이 직선을 찾아주는 거죠. ax 더하기 b를 찾아주는 이런 문제인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좀 노가다입니다. 그냥 계산해 주는 거죠. 계산해 주는 문제인데, 지금도 5개밖에 없으니까 5개 다 집어넣고 완전 제곱 만든 다음에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약간 낯설 수는 있는데, 대학 통계에서 쓰는 회귀 분석의 간단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뭐 대입해서 정리해서 답을 내는 거는 조금만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대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요. 경찰대는 당연히 사관학교나 수능하고 시험 범위조차 다릅니다. 고1 과정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옛날 스타일이죠. 정석 같은 문제를 푸는 느낌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경향도 물론 들어있지만 약간 자연수 조건 같은 거, 도형 조건 같은 것들도 좀 다뤄야 되고, 그리고 대수적인 부분이 좀 강하죠. 인수분해라든가 다항식 정리하는 이런 그 계산들이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능하고는 경향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그 수학 실력의 신장을 위해서 한번 풀어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찰대에 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필수 코스죠. 이 정도는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